알락하늘소가 물속에 빠진 지 3일이나 지났다. 하루만 지나면 죽을 거라 생각했던 녀석은 무려 3일이나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알락하늘소는 나무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알을 낳고 녀석의 애벌레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결국 죽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곤충이다. 특히 균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농장에서 알락하늘소가 대량으로 번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아주 심각한 곤충이다. 우리 농장에서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대량 번식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한 마리에 다 자란 성충을 죽이는 것은 수십 개의 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녀석은 3일 전 실수로 물을 먹으려다 물통 속에 빠졌고 날개가 젖어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익사할 거라 생각했지만 녀석은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힘겹게 바둥대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 잠시 동안 관찰한 결과 녀석이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녀석의 크고 멋지게 생긴 더더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통의 가장자리로 가기 위해 아무리 힘들게 수영을 해도 녀석은 커다란 더더미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참을 지켜본 나는 녀석에게 자비를 베풀어 빠른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기로 했다. 참고로 나는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고 죽이지는 않는다. 생태계가 균형이 잡힌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곤충도 있어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알락하늘소만 집중적으로 없애는 이유는 단지 한 마리의 애벌레만으로도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죽일 수 있는 녀석의 능력 때문이다. 어쨌든 녀석은 암탉이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앵두의 털 관리를 해주었다. 농장에는 3마리의 고양이가 있지만 내가 털 관리를 해주는 녀석은 앵두가 유일하다. 왕바리는 내가 만질 수가 없어서 못해주고 포도의 털은 짧은 직무에 해당돼 털 관리가 필요 없다. 그나마 앵두의 털은 약간 긴 곱슬에 해당되어 주기적인 털 관리가 필요하고 앵두도 내가 빗질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나에게 몸을 맡기는 녀석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내가 해주는 털 관리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털 관리가 끝나고 나면 녀석은 어김없이 궁둥이를 치켜들며 기분 좋다는 걸 표현한다.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 엉덩이를 보면 녀석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다. 결국 오늘도 꽤 많은 양의 묵은 털을 정리했다. 한편 수탉 4마리가 사라진 농장에는 당연히 제리가 장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변화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변방을 떠돌던 녀석과 녀석의 암탉들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리의 암탉들의 서열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농장의 닭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집단은 폐계 출신 암탉들이고 나머지 암탉들은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 특히 서열이 낮고 싸움을 피하는 제리의 영향으로 암탉들도 늘 도망다니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수탉들이 전혀 없는 지금 암탉들은 유일한 수탉인 제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제리의 암탉들도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게 되었다. 제리는 사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암탉들은 의도적으로 제리의 암탉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었으니 이제 반으로 제리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제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 장닭으로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초심을 잃고 다른 수탉들이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될까?